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쿠팡은 정작 한국법을 따를 생각보단 미국 정가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통해 규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규제 앞에선 미국 기업임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책임을 피했고 동생은 미국에서 온 파견 직원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먹힌 데에는 공정위의 봐주기도 한몫했습니다. 5년 전 대기업으로 지정할 때부터 김 의장의 지배력을 확인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미뤘고 2024년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공정위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쿠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동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따르는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 비서실과 미국 부통령, NSC 국가안보회의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권력에 로비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규칙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쿠팡에 묻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동일인이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다 그래요. 쿠팡 INC. 예, 그래서 이제 김범석 범킴으로 변경을 지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쿠팡의 소유주 총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 쿠팡 INC로 지정을 해놨던 건데 예. 사실상 범킴의 동생이 서킴인가요? 그분이 사실은 쿠팡의 물류 배송 쪽에 대해서 계속 관할을 했고 그 회의를 수백 번 진행했을 뿐 아니라 자회사인 쿠팡로직스에 대해서도 지위를 내렸던 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너네 일가가 총수다. 김범수를 위시로 한 너가 총수다. 너네 일가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져라라는 지정을 한 건데 너무 늦었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렇게 한 쿠션을 넣은 건데 이 쿠션을 이제 막았다. 다이렉트로 김범석이 실총수로서 책임을 지게 만들었고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느냐. 이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될 거고 그 공시 의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동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쿠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행정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우린 미국 기업인데 미국의 기준에 따라서 공시 다 하고 있는데 또 무슨 공시를 더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 뭐 하나 듣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그럼 돈은 법으로 다 벌어가면서 때리면 돼요. 어허. 뭘 국제법이 가깝습니까? 국내법이 가깝습니까? 국내법이 훨씬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철저히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언론들은요. 쿠팡 기준에서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비 받았겠죠. 역시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좀 100%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쿠팡 대관의 출입 기록을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기자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소송을 하자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갖고 제가 월요일에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국회 사무처가 다른 5대 기업과 다르게 쿠팡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미팅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서 정보 공개 청구. 예, 그걸 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예. 여기 제가 늘 예를 들어 가수 유승준 그럼 왜 못 들어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이 영리를 건드려. 그렇죠.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은 국내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자주국가의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 그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존만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쿠팡 관련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 관련 마찰들이 있었을 때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대로비력이 좋을까요? 삼성이 좋을까요? 현대가 좋을까요? 우리 외교부 형식적으로 의전 중심의 프로토콜 중심의 외교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좀 개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덧붙이자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했는데 국회에 미국 관련 외교 이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의회 외교. 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0개 주에 우리 외교관 파견하고 싶다. 진짜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게 사실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쿠팡이 지금처럼 이게 21년도에 그러니까 대기업 지정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이 된 거 네. 아닙니까? 그럼 재벌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져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쿠팡은 그걸 우회해서 비켜왔던 것이고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로비는 미국에 펼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슨 얘기 이거 100억간에 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팡이. 수사를 받으면서 백악관에 보고해야 되니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게 기가 이게 찬다. 아, 이게 혐의를 뭐-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대한민국 시민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어.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저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심지어 약간 한미 바꾸면 안보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 총책이 우리 캄보디아에 보고해야 되니까 우리 조직 수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달라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 캄보디아는 후진국이니까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그냥 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주국가로서. 주권 국가의 주권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미국 가서 뭐 했느냐 뭐 이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데럴라이사라고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이 사람은 뭐 쿠팡공항에서 이제 아예 로비를 받았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인물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만났다라는 부분 그러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은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보안이라는 데럴라이사 등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가서 듣고만 왔다는 얘기가 왜 되나요?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지금 거 지선을 아니에요. 놔두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왜 만났다는 어.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서 쿠팡의 로비를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쿠팡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 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며 국익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해가 아무 되면 소용이 됐지.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이거 사람, 이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장도혁 대표를 만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이 뭐겠어? 나 로비 받았고 지금 쿠팡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잘 너가 지금 단속하라는 제1야당의 대표니까 네가 좀 나가서 우리 대신 싸워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지. 너는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 반대할 어,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떤 내 앞에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 총알바지 같이 이렇게 그렇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장동혁 대표가 보낸 거라면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되고 나라에도 득이 안 되고 누구한테 득이 되는 그래서 걸까? 부끄러워서 보안이라 그러면서 말을 못 하는 거지. 누굴 왜 만났는지, 뭔 근데 말했는지.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너무 투명하게 이렇게 의혹이 있어서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댓글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결국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쿠팡에 대한 진정한 견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법이 지금 거의 좌초되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저는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쿠팡은 경쟁력이 없습니까? 쿠팡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 쿠팡만 되고 다른 대형마트들은 안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쿠팡의 로비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진정하게 정부는 나서서 쿠팡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입법부도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지 진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대형마트 관련된 얘기는 이거 이제 그는 예. 그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민주당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 찌른 거예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표현하자면은 옛날 뭐 인민주의적 경향이 분명히 있어.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 그 표현하자니까 뭐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전통사에 대한 과잉 존중. 그러니까 이게 서민의 편 이 이미지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이 이제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면 전통시장을 사실은 대형 마트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키운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걸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막아가면서 실제로는 외국계 회사로 자처하는 쿠팡에게 오히려 역으로 쭉 빨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민주당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봐야지. 민주당의 좋은 진행입니다. 예. 심오한 거예요. 여기하고 둘이 같이 심오한 얘기했지. 거예요. 심오한 거. 그러네요. 민주당 내에 일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잉 민족주의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저는 차라리 있다고 저희 보는데. 과잉 민족주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혹시 이분들도 쿠팡의 대관에 영향을 받아서 로비에 영향하니까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핑계로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정구승 제기해봅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그건 의심인 의심입니다. 거고. 그건 아니고 그 어쨌든 민주당 내에 전통 농민 사회
그다음에 뭐 전통적 그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과거 방식대로 이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조금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보호해야 되고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의 어떤 거리를 띄워놓음으로써 그러니까 마트 문 닫으면 여기 시장 잘 된다 이런 구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단순화시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JYP 말씀은 무언가 연계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시장도 살고 대형마트도 맞아요. 움직여서 예. 쿠팡의 어떤 포션을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게 맞다. 우리가 민주당이 2004년도에 전통시장에 뚜껑 덮어주고 그다음에 밑에 포장해주고 하는 작업들을 아케이드 그 얘기하시는 민주당이 거죠? 예. 아케이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걸 했고 주차죠. 그 주차장마다 이게 주력이 누군가 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있는 정동영 예, 장관이 예.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동네 그 전통시장들이 다 살아나나요? 못 살아났어요. 특화된 시장들만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제 그냥 약자니까 보호해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약자를 어떻게 특화시켜서 보호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선진화되고 있는 마트라든가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계 속에서 살아날 것인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 문제의식의 반로에서 발휘된 이게 독과점의 문제잖아요. 쿠팡은 사실 아침 새벽 배송을 완전히 이제 쥐어들고 있는 예.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된다는 입법 발의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죠. 예. 그 선배님이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소극적인 대응 같은데요? 난 매우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얘기고 맞습니다. 예. 뭐 어떤 정파성을 띠고 이걸 해설해서는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시장 이거는 이제 시장에 계신 네. 상인분들이나 그 상인분들의 가족분들에게는 생계인 것이고요. 그렇죠. 대형마트, 이야기할 수 어렵잖아요. 대형마트라고 해서 여기는 절대 강자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것인데 이게 선거철 되면 어디가 표가 더대로 이제 보통 귀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후진국이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 동남아 가면요 대형마트하고 시장이 공존하도록 원래 대형마트는 직사입 구조잖아요. 예. 직사입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부 포션을 줘가지고 주위에 있는 상인들을 의무적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그런 절충안을 찾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긴 그 필리핀 가서 보니까 마트 앞에 망고 젤리는 상인들이 팔아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 안에 들어가면 또 젤리가 있는데 그 젤리는 좀 더 비싸. 그래서 이게 약간의 경쟁력을 또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마트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기지나 유통 기지로 되는 것들로 진화하게 더 유도를 하고 지금 지금 자생하고 있는 시장들은 또 다른 매력으로 자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화 네. 지원해줘야 그 관광지나 아니면은 그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예. 더 그 집중을 하게 해서 양성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하루 쉰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다루는 품목도 다른 경우도 워낙 많아서 그렇죠. 이거를 예. 너무 좀 일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약자니까 보호 너는 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빈틈을 파고든 게 쿠팡이라서 우리가 쿠팡 사건을 대할 때는 쿠팡의 지금 저는 불매 운동 역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공했던 거는 남양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는 사실은 대체제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예. 이었는데 유니클로만 하더라도 실패했던 게 옷은 대체제가 많았음에도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를 하는 한국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회복된 거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 매국 세력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매국 세력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데 이 매국 세력이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쿠팡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여기 항의 서한을 보낸 의원을 장동혁이 또 만나서 쿠팡 대변인 노릇을 또 한국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방시혁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한미 대사가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에다가 요청하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 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합니다. 한국의 사법주권에 도전하고 최근에 방시혁 하이브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대사관에 로비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히 전작권이나 대한민국을 항공모함이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에 동맹을 흔드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거에 친일파들이 하는 행동, 매국적 행동과 똑같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다른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네요. 네,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50명 시작해서 지금 90명까지 했습니다. 저쪽에서 54명인데 우리는 90명. 현재 90명입니다. 이거 정말 잘하셨네. 네, 네. 이거 근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쿠팡이 장난질이 심해 도를 이분들이 넘었어. 사실상 윤석열의 그 법꾸라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저 서한에 보면 수많은 왜곡된 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에 일단 3,300만 건이 누설됐는데 밖으로 이 정보가 개인정보. 빠져나왔는데 3,000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 가짜. 그다음에 비밀번호와 모든 개인정보가 있는데 low sensitive 데이터라고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비를 해서 실제로 거의 매수에 가깝게 미국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 게다가 김범수 회장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한국이 만약 표적 수사해가지고 처벌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쿠팡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쿠팡만의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교, 안보, 통상 문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기업의 문제를 이거 로비가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 대화를 중지한다는 것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아까 제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에서도 이런 게 사건이 벌어져서 거의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맞아요. 네. 그런데 지들은 더 예민하게 굴어. 그런데 이걸 기회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까지 넣어서 만약에 쿠팡을 이번에 전례를 잘못 남기면 미국의 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장애물 없이 그냥 몰려와서 한국을 그냥 납니다, 유린할 지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로비가 얼마나 이게 잘 먹혔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규제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매불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은 테크 기업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24시간 고열을 빠는 매우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네. 기업이고 그리고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가는 그야말로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워낙에 그 미국이 힘이 센 나라고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로비에 그 때려받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그래서 야 쿠팡 좀 그만 써 임마 새끼야. 자존심도 없냐. 나 진작에 탈퇴했어. 못 탈퇴. 뭐라 하지 마. 더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건 요즘 다시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사실을 계속 미국 그런 것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위가 그래도 김범석 동일인 지정했죠.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에 대해서는 대단히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굉장히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 쿠팡의 총수 지정이 이게 김범석의 총수 지정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예전부터 그 노동계에서는 요구했던 거거든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김범석이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던 시기를 보면 2020년 12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쿠팡 주식회사 국내 의장직까지 사임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피해가려고 하는 거다. 네, 왜냐면 시기가 딱 겹쳐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8일날 중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2022년 1월 27일날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사퇴해버린 거예요.
저 그 노동계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범석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국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됐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된 거는 환영하지만 조금은 아쉽다. 예,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쿠팡과의 굉장히 유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지금에라도 쿠팡이 이런 어떤 판단으로 좀 노동 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네. 정부가 지금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쿠팡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지금 국익을 아니 말이 그렇지 3,500만 명의 그렇죠. 예, 개인 정보를 탈탈 털어간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고 책임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백악관도 로비에 의회도 로비에 완전히 무슨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쿠팡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죠.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걸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정주 버전으로 한번 세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쿠팡은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방미 중에도 보면 아이사 의원 이런 이제 사실상 이분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 이제는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쿠팡 로비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미 의회를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쿠팡 사태 났을 때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근데 정작 지금 당대표는 다른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외교 문제로 비하시키고 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거든요. 원래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해요. 로비를. 상호는 하호는 이제 동원해서. 근데 그거를 법안으로 흔들고 성명서 나오게 하고 근데 또 쿠팡은 거기다가 매년 얼마씩 로비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하시켜서 우리나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외 국내적으로 쿠팡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구축도 잘 돼 있고 그냥 빨대 꽂으면 나오는 지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 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는 집단에게 그냥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 사건 또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열받는 게 그 쿠팡이 우리 정부에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우리 백악관한테 보고할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수사 좀 끝내줘. 이게 어떻게 사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그렇죠.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이런 것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네. 자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에 망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서 계속 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런지 이런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서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어떻게 의견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 오래됐어요. 예, 중국과 논란은 오래됐죠. 뭐 망중립성 이걸로 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게 그 윤석열 때 네. 의제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 망이 제가 이거 산업부 그 IT 쪽 취재할 때 저도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는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망 있죠. 이거 어려워요. 망 사용.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 그 한국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뭐 본사가 뭐 미국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전파를 띄운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해저 망이 있어요. 전선을 깔았어요. 전선을 몇천 킬로 해저 밑에 들어가면 네. 한국부터 미국까지 이만한 굵은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 실제 망이에요. 아, 위성으로라는 거 아니고? 위성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망입니다. 망. 이렇게 무식하네. 네,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위성 뭐 그 스타링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기부 직원이 기자님 망입니다. 망. 전선요, 전선. 이런 어디 19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실제로 기차가 다니듯이 해저 있죠. 해저 가장 낮은 데다가 잠수함 띄워가지고 작업을 해서
바닥에다 깔아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공임이 드는 일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쪽 망을 일본에 받아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 이거 태평양 건너잖아요. 그럼 일본이 망의 주축이에요. 아시아 쪽에. 네. 일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퍼져나온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에 그 사이에 또 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anyway 이렇게 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 망을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다 다음 해. 카카오 다 네. 돈을 냅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하듯이 고속도로 유료 고속도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무료 고속도로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CP사라고 지금 다른 CP사 말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지금 OTT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이 만약에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요새는 그럼요. 넷플릭스 다 구독하니까 그럼요.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새 아니 뉴스도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람들이 다 구독료 내지 않냐. 네. 그래서 이중과금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중과금이 아니라 네이버나 지금 다른 CP사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사업자의 차별성 논란이 된 거예요. 왜 넷플릭스는 봐주냐? 왜 유튜브는 봐주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내고 있는데. 토종 기업들만 손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 망 사용료를 낸다는 거를 그 입법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2022년, 2021년에 의원들 여야 합의하고 막 상임위에서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USTR이 공식적으로 갖고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게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중 과금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각에서 해외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도 돈을 내고 이쪽에서도 돈을 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내정 간섭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든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니 뭐 차별성이 뭐 우리는 국내 기업은 다 내는데 너네는 왜 안 내? 이런 논리로 가면은 사실은 논리 싸움에서는 크게 좀 그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